자, 2016년 10월 18일 화요일 시황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63% 상승한 2040포인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은행업종과 화학업종들이 대체적인 강세 흐름들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딱히 시장에 이렇다 할 모멘텀 자체는 사실 실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외국인들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딱히 모멘텀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만한 명분이나 이유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매수 기조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기간별 흐름을 봐도 최근 3개월 동안에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한 게 4조 4천억 원이고 한 6개월 정도로 본다면 8조 5천억 원 정도를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의 올 한 해의 움직임 자체는 2050과 1900 사이에서의 박스권이지만 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8조 원이 넘는 최근 6개월 동안 8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했습니다. 꾸준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갈피나 이런 것들을 잡지 못하는 상태에서 좀 쉬어가고 제한적인 등락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 한 해 우리나라의 상장사의 순이익이 한 100조 원을 넘는다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이익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재평가, 지금은 2000에서 2050포인트에 머물러 있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이후의 흐름에서 뭔가 우리나라 시장의 재평가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월달 단기적으로만 놓고 보면 거의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금융업종,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죠. 12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금융업종들이 오늘 반등의 흐름들을 좀 나타냈고요. 철강 금속 업종들도 오늘 강세의 흐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삼성전자는 좀 쉬어갔지만은요. 화학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금융업종, 철강업종들이 시장 상승을 좀 주도를 해서 끌고 가는 모습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은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한 0.07% 정도 상승 흐름이 마감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용이죠. 이 시장이 올라가기는 올라갔지만 내용들을 들여다보게 되면은요. 오늘 시장 상승의 주역, 오늘 코스닥 시장의 상승 주역은 바로 이 셀트리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오늘은 셀트리온 빼고 코스닥의 대다수가 좀 약세 흐름들을 보였는데 셀트리온이 11월 달부터 미국 시장에서 램시마 판매가 이루어진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7% 넘는 급등의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셀트리온 빼고는 올라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셀트리온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7% 상승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지수 하락을 방어를 했지만 지수의 하락이나 이런 것들은 방어를 했지만 실상 안에 들어가서 코스닥 시장의 내부를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개별 종목들 안 가죠. 테마주들 죽었죠. 수급 안 따라붙죠. 사실 개인들이 오늘 시장이 상승했다라고 느끼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양매도로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가고 있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중심으로도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잘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OLED 장비 관련주들도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 딱히 이렇게 해서 끌고 들어오는 주체가 별로 없어요. 없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주들도 어제는 상승의 흐름들을 나타냈지만 오늘은 또 곧바로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업들, 좋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특히나 기관들 이쪽에서의 중소형주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월 한 달은 약세 흐름이 조금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개별 종목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 문재인 관련주들이 오늘 급락의 흐름들을 나타냈는데요. 우리들 제약, 우리들 휴브레인 이런 종목들이
급락의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들이 좀 급락을 보였던 거는 송민순 그 회고록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여기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문재인 관련주들, 인맥주들이 거의 급락을 좀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뭐 이거 자체가 큰 악재라고 볼 수는 없어요. 큰 악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주가의 방향이 하방으로 가는 상황에서 저런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 자체를 냉각을 시키는, 투심을 위축시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매수세는 실종이 되고 조금만 팔아도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대체적으로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반등 나오기 전에 가장 큰 급락이 나오고, 급락이 10% 15%씩 나오면서 투매가 나오고, 그래야 투매가 나온 다음에 진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10% 15% 떨어지고 12%씩 막 떨어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조정의 막바지의 흐름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단기 급락을 이용한 저점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용해 볼 필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별 종목들 가운데서는 우리들 휴브레인, 우리들 제약, 요 문재인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급락을 보였고요. 바른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뉴보텍 이런 종목들 대다수가 다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반대로 이제 안희정 관련주, 백금 TNA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오늘 조금 만들어지는 그런 양상들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써니전자, 안철수 관련주들, 다물 멀티미디어, 어떻게 보면 반사이익이겠죠.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속에 안철수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안희정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반등의 흐름들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뚜렷하게 지금 시장에서요, 뭐 이렇게 시장에서 뭐 이런 테마주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체적으로 최근에 자금들이 이런 신규 상장 종목 쪽으로 몰려가서 단기적인 파동을 그려가고는 있지만, 워낙에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심해서 결국에는 단발성 파동이 그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뭐 수산 INT 이런 것들도 어제 급락 나오고 오늘 급등 나오고 오늘 급락 나올 정도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에 가는 게 없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 신규 상장 종목들은 대응,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을 들어갈 때는 상당히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하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워낙에 가는 게 없어서 저런 종목들, 비이상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국에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떨어지게 되면 올라가고, 올라가면은 떨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 떨어지는 이 하락의 흐름 속에서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면, 이 조정 나온 다음에 주가는 결국에는 다시 반등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반등이 나올 때는 결국에는 재료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 그 다음에 또는 회사, 또는 실적, 이런 것들이 좋은 종목들이 시장 하락 때문에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는 빠르게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급이나 재료라고 하는 거는 세력들이 유무, 그 다음에 재료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년에는 대선 이슈이기 때문에 대선 모멘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기업들의 실적, 과연 이 종목들의 실적이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고 향후에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OLED 관련 종목들,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과연 개선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냐,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종목들, 재료가 있거나 또는 세력들이 있거나 또는 실적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나아지는 기업들, 결국에는 그런 종목들은 시장이 돌아가면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장이 좀 어렵고 힘들어서 종목들이 떨어지고 어렵게 흘러가지만 이 또한 하나의 주식시장에서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한 65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는 거의 저점 영역대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인데요. 만약에 이 근처에 왔을 때 또는 650포인트를 하회했을 때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 생각을 하시고요. 오히려 투매가 나오고 급락이 나올 때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꼭 명심을 해서 시장에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016년 10월 18일 화요일 시황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황방송 시간대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